자, 지금 소방학개론 24년도 대비 자, 심화기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좀 정했어요. 이름을 일단 내가 이름 적는 게 이제 더 리더 강의 때 이름을 지은 걸 한번 하고 두 번째로 좀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걸 시도를 해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아직도 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을 시뮬레이션 많이 돌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가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이름은 한 번에 머리 심기로 정했습니다. 요즘 제가 심각한 목소리 상태와 더불어서 요즘 뭐 동민이와 거의 버금갈증으로 제가 요즘 탈모로 많이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탈모에 시달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그거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머리 심기. 그래서 한 번에 심화 내용하고 기출 문제를 한꺼번에 끝내는 강좌를 처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생각은 조금 많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주말 내내 많이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일단 결과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한번 가서 볼게요. 이 강좌는 원래 기존에 있는 심화 강의하고 기출 강의를 합친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를 합친 강의인데, 원래 작년에 이제 심화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심화 강의라는 게 이제 기본 강의를 배제한 내용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 기본 강의에 있던 내용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플러스 강의를 이렇게 기본 강의 때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다뤘던 내용이 심화 강의입니다. 이게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의가 이렇게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강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강의인데, 작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 심화 강의가 46강이었습니다. 46강. 그 다음에 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기출 강의가 31강이 나왔더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정도 강좌 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77강이라는 강좌 수가 나왔겠지. 그러면 물리적으로 합치면 이 강좌는 77강이 나와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77강이 나와야 되는데 77강이 나오면 이 강좌에 큰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77강보다는 강좌 수를 좀 줄이는 60강 때 조금 돌입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입하려고 하면 뭔가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강의는 한 번에 촬영이 되는데 맨날 물어볼까 봐 강의는 세 가지 형태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진행되는 거 심화하고 기출을 통으로 원래 수업하는 대로 심화하고 기출을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는, 원래 지금 수업 진행되는 토탈 버전은 하나 올라가고, 또 인강에서 나는 여기서 막 강좌 수가 더 많은데 심화 강의만 따로 다시 복습해서 듣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수업 나간 부분만 심화 부분만 따로 빼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만 설명한 강좌를 따로 빼가지고 강좌는 하나를 찍지만 세 가지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통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복습할 때 심화 강의를 좀 많이 복습하려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강의는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겠다라고 적혀 있고, 일단 강좌는 이거 9주차로 잡았습니다. 원래 8주차 보통 잡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 넉넉 잡고 9주차 강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인강에서 이제 수업 날짜는 월요일,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강 기준으로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7시간이거든. 7시간인데 실강은 알겠지만 조금 늦게 시작하고 조금 일찍 마치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빼면 한 5개 정도 나오면 사실 물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강 정도 업로드를 목표로 기본적으로 있고, 지금 월수 나가는데 중간에 명절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촬영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일정은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지사항에 언제 수업하고 언제 수업하지 않는다는 게 올려져 있으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그거 가서 꼭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수업 진행 방식은 지금 심화하고 기출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단원별로 진행이 개념 강의가 먼저 진행이 된 후에 기출 문제 강의가 될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될 거냐면 기초과학론 처음에 시작하면 기초과학론입니다. 그럼 기초과학론 개념 정리하고 기초과학론 기출문제 풀 거야. 그럼 기초과학론 기출문제가 6문제밖에 안 돼도 따로 나눠서 풀 거야. 이게 무조건 챕터별로 풀겠다는 거죠. 그리고 연소이론 개념 강좌하고 연소이론 기출문제 풀고,
그럼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 강좌하고 연소 생성물 기출문제 풀고 폭발론하고 폭발론 기출문제 풀고 화재 이론하고 화재 이론 기출문제 풀고 뭐 화재 조사하고 화재 뭐 조사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원래도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심화 강의를 하는 목적이 이런 내용이죠. 심화 강의를 하는 목적이 이런 걸 했잖아요. 그지? 원래가 출제가 이만큼 된다라고 소방 학개론의 범위가 이만큼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기본 강의를 여기서 하죠.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거의 기출에 많이 출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서 만들어진 게 기본 강의지.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일정 점수를 반드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만들어 놓은 강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 기출 내용 가지고 합격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기출 내용 갖고 합격할 수 없다가 이 내용이지. 그래서 내용을 지금 팽창하는 작업들을 지금 할 거라고. 그럼 내용의 팽창 작업이 무슨 강의인데? 심화 강의라고 봐야 되겠죠. 심화 강의가 내용의 팽창 작업이고 아마 심화 강의를 통해서도 다 팽창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나중에 마지막에 모의고사 할 때도 조금씩 더 팽창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팽창은 심화 강의 때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강좌를 할 때 작년하고 똑같이 기본 이론 내용도 설명을 하고 심화 이론 내용도 설명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다고. 기본 이론 강의는 어차피 기본 이론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한다고. 이 빠르게가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로 갈 거라고. 굉장히 빠르게라는 건 그냥 내가 책을 읽어주는 느낌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심화 내용 강의는 천천히 진행합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천천히 진행을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빨리 읽어주는 강의를 그냥 멍하니 듣고 있다가 내가 어떤 설명해주는 강의에 들어오면 굉장히 몰두해서 듣는다고. 이러면 실패한다. 이게 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시험에서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쳐도 내가 봤을 때 5문제 이상 어려울 수는 없어. 기본적으로 어렵다라는 시험의 그 대표 주제는 한 5문제야. 5문제가 어려운 거야. 5문제 어렵고 25문제 중에서 5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건 20문제는 어느 정도 익숙한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그 익숙한 문제는 기출이나 기본 강의 때 다룬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의 승패는 5문제 갖고 내는 거야. 사실적으로 그 5문제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야. 그래서 심화 이론 강의는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그런 개념보다는 기출에 되지 않는 어떠한 내용들을 찾기 위한 작업이거든. 그래서 하는 양에 비해서 건지는 문제 수가 작을 수 있다고. 내가 5문제 다 맞추면 1타겠지. 5문제 다 못 맞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만약 이렇게 나왔을 때. 근데 어차피 이걸 다 5문제 다 맞춘다라는 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고, 여기서 한 2-3문제만 여러분들이 맞아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물론 나는 다 맞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다 맞춘 적도 있지만 다 못 맞춘 적도 많기 때문에, 근데 합격은 더 많이 된다고, 시험적으로. 그래서 그 5문제를 찾기 위한 거야. 그럼 20문제는 어디에서 나온 거야? 20문제에서는 기출이나 기본 강의에서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기본 이론 강의를 빠르게 내가 정리해 줄 때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자기가 귀에 이 내용을 조금 이따 좀 다 들려야 돼. 자기가 소화가 되고 같이 나랑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도달해야 이 수업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심화 때 천천히 한다고. 그래서 빠르게 하는 게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하는 수업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강좌를 꼭 지금 9월에 시작해서 9월에 꼭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한 12월까지만 개념 강좌가 다 끝이 나도 충분하니까 인강도 너무 내가 늦게 출발하는 거 아닌가, 그럴 필요 없다고.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20문제를 일단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기본 이론 강의는 작년도 강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갈 거다. 그래야 내용을 조금 강의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빠르다라는 게 약간 읽어주는 느낌이 훨씬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판서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강좌는 또 올해 강좌하고 또 이렇게 차이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도 기출문제 강좌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이런 내용이야. 연소 이론 문제 연소 범위 들어가기 전에 연소 범위 정리해주고
연소 범위 문제 풀고, 그다음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내용 정리해주고 문제 풀고. 그래서 내용 정리를 섹션별로 나올 때별로, 그러니까 파트별로가 아니라 조그만 소단원별로 진행할 때마다 내용 정리를 다 해줬거든. 근데 이렇게 진행을 다 해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근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는 어디에서 이미 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출, 심화, 개념 강좌에서 앞이 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별도로 많은 개념 정리를 많이 해주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상세도도 작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다. 그런데 필요한 내용 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작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지?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들고, 그럼 앞에 가서 보면 이제 질문할 것들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뭘 물어볼 거냐면, 내가 아까 빠르게 개념 강좌가 진행이 될 거라 그랬잖아. 근데 보통 읽어주거나 간단한 필기를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할 건데, 내가 만약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20문제짜리라니까. 이 20문제짜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기본 강의로 다시 돌아가서 혹은 기본수를 다시 보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미리 기본수를 한번 보고 들어오셔야 이 내용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빠르게 읽어주는 강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그래 네 말이 옳아, 이게 떠올라, 이게 맞아, 같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쿵짝이 나와야 이 효과가 있다. 복습의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시고, 안 되면 기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복습하시거나 미리 예습하고 들어오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때 하지 않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들은 최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 중심의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은 내용을 더 얹어서 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더 많이 그냥 또 암기해서 또 가면 암기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하고 가야 양은 팽창하지만 팽창하는 것만큼의 암기량이 늘어나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암기량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해 중심이 해야 될 건 이해 중심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해가 필요 없는 파트도 있겠지. 재난이라든가 법령을 다루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 그런 단순 암기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다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거든. 되게 추상적인데 그 추상적일까봐 여러분들한테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사실 문제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어차피 되게 많이 이게 내용 범위 설정이라든가 어디까지 문제를 만들 건지는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근데 작년에 문제를 한번 자료를 배포하니까 상당히 많이 문제 자료가 배포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일단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이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 드렸기 때문에 문제 자료를 나눠줄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야, 어디까지 내가 공부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문제를 만들어줬다고. 그럼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문제는 여기까지만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작년하고 내용이 똑같냐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르겠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보다 책이 두꺼워졌다는 얘기는 심화 강의 내용을 좀 더 넣었다는 뜻이고, 당연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작년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조금 하고, 이해할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디까지 정리할 거냐는 문제 자료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웬만한 내용들은 아까 말했처럼 단권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단권화 작업이. 그래서 프린트 여기 따로, 내용 여기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은 다 단권화는 책에 다 옮겨서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그 책만 보고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미리 풀어보고 오셔야 돼요. 안 풀어보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 풀어보는 건 큰 의미가, 내 수업을 듣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매 수업 시간에 이제 언제까지 타임 시간에 어디까지 나가려고 목표를 하겠습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거기까지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오셔야 돼. 풀어보고 오실 때 미리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처음 풀 거 아니야. 처음 풀 건데 여러분들 문제집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집이 1권, 2권, 3권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규는 이렇게 돼 있었고 학계로는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합격한 친구가 나가면서 이제 초시장이었는데 288점이었나? 진욱이가? 세계 털렸던 게 288점이었나? 합격하면서 자기는 이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강추하고 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기출문제집에서 기본 이론 내용이 담긴 게 기출문제집 아니야?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하면 몇 점 나온다는 거야. 80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소화하면 80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럼 이걸 한 번 풀어서 80점이 나올 거냐는 거야. 한 번 풀어서 80점이 안 나오겠지. 이걸 보통 내가 4번 이상은 보통 풀으라고 얘기하거든. 4번 이상 풀으라 그러면 이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체크 하지 않고 풀어야 되는데 보통 기하편이나 이렇게 약간씩 체크하고 푼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기본적으로 많이 외워지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외워지는 것 같아 갖고 좀 요걸 여러 번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바로 밑에 해설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 1회독 할 때 이 1권으로 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도 이렇게 1권으로 풀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한 3회독부터 가서 보면 2권에 가보면 뭐 말이냐면, 단원별로 문제하고 해설이 있다면 단원별로 문제만 있어. 단원별로 문제만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시 내가 똑같은 걸 답지가 없는 상태에서 밑에 해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밑에 가는데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시 똑같이 풀어보는 거야. 똑같이 풀어보는데 이게 몇 점이 나와야 정상이겠어요? 100점이 나와야지. 지금 세 번째 풀면서 2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몇 개를 맞았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 기출문제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반드시 다 들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는 문제만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풀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서 자기 습관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가져가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예단하는 습관들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한두 개씩 자꾸 틀리는 애들은 자기가 실수를 자꾸 하는 거야. 그건 자기가 반드시 고쳐야 돼. 합격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3권도 문제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범위 모의고사별로 되어 있다고. 근데 1권, 2권은 단원별로 연소 이론, 연소 생성물, 폭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 똑같은 문제를 그냥 전범위 연소도 있고 재난도 있고 소방 조직도 있고 이렇게 모의고사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이렇게 풀어보셔가지고 무조건 다 맞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경채든 공채든 합계로는 25문제 나온단 말이야. 25문제 나온다 그랬을 때 일단 20문제의 정답은 뭐야? 기본 이론 강좌와 기출 문제에서 20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5문제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심화 강의에서 5문제를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마 우리가 못 찾았으면 다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가셔야지.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사실 기출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기출만 정확하게 이해해서도 92점 나왔어야 돼. 솔직히 말하면 92점 나왔어야 돼. 그럼 만약에 92점 나왔어야 된다. 근데 92점이 안 나왔다라는 건 자기가 기출을 잘 소화를 못했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 지금 할 거야. 자, 이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2가지를 줍니다. 어떤 미션을 주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심화 문제에서 5문제 중에서 내가 한 3문제 맞추기 위해서 양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늘려야 한 3문제 맞춰. 근데 기본 이론 강의 기출문제집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700문제밖에 안 돼. 반복되는 걸 최소화시켜놨기 때문에 한 700문제밖에 안 됩니다. 700문제 풀어서 몇 문제 맞추는 거야? 20문제 맞추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똑같이 기출문제를 5번씩 푸는데 어떤 애는 70점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한 88점이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 이게 점수 차이가 난다고. 내가 회독을 했는데도 점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2가지야.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뭔데? 실수하지 않는 거야. 실수하면 어차피 맞춰야 되는 문제에서 내가 실수를 했다. 지금은 괜찮아. 근데 12월 정도 돼서도 내가 계속 실수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탈락한다고 봐야 돼.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걸 기출해서 배워야 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답만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 기본적으로
아무리 기출문제지만 여기서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야. 행간이 똑같은 건지. 그래서 이 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얘가 생각하는 뭐라고? 문제에서 추구하는 의미가 뭔지, 말이 무슨 말을 물어보려고 하는지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야. 말도 알고 내용도 봤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아까 말했잖아. 만약에 1번에 가면 가연물에 뭐라고? 구비조건이 시험 문제에 나온 거야. 그럼 가연물의 구비조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정리해야 되는데 맨날 답만 거는 부분만 계속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점수가 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섹션이 나오면 그 섹션 전부 다 정리하는 습관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지, 자꾸 답을 거는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별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개념 정리 같이 하면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문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래도 갈 때 답만 맞추면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문 하나하나를 다 OX 할 필요는 없고, 한 3, 4회독 갈 때 답이 아닌 지문의 의도가 뭔지를 한 번씩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인강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도 알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 말이 100%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출문제집이라든가 문제집을 샀을 때 앞으로 늘 하는 얘기입니다. 기출문제집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거든. 밑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단 말이지. 해설이 다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오지가, 굳이 이걸 강의를 들을 필요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난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해. 어느 정도 공감해. 문제 있고 해설이 있는데 내가 강의까지 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내가 한 12월 정도에 늦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런 친구한테는 굳이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문제집 강의를 같이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념 강좌만 열심히 보고 가라 그래. 근데 시간 있어. 그럼 기출 강좌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막 질문하고 관련된 내용을 자꾸 물어볼 거거든. 그럼 이 문제를 수업을 통해서 이미 풀고 왔기 때문에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내용 정리를 뭘 같이 하는 거야. 수업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같이 하는 작업이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매 시간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보통 하루 정도 촬영을 하잖아. 하루 정도 촬영을 하면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책에 담겨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을 한두 개씩 설명해. 그 한두 개씩 쌓여가지고, 이 한두 개가 여러분들 여기 뭐 필합자도 있고 취불자도 있는데, 그 한두 개가 합격을 따로 결정한다고 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책에는 담겨져 있지 않고, 절대 책만 계속 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보통 한 개 정도나 두 개 정도는 그 수업하다 보면 하나씩 건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난 자산이 될 거라고 본다고.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반드시 같이 내용 정리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한두 개 찾는다라는 건 굉장히 큰 소득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기출문제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린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많은 건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